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 시리즈 몇 급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영상들에서 그 숫자 an들이 있을 때 an으로 만들어지는 수열 그리고 급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숫자에 대한 급수를 얘기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함수에 대한 급수로 확장이 됩니다. 당연히 수학 원에서는 모든 함수의 급수를 생각하지는 않고 그 중에 굉장히 간단한 형태만 생각을 하는데 파워 시리즈가 그 한 예입니다. 그리고 그 특수한 파워 시리즈의 형태로 다음 영상에서는 테일러 시리즈, 수학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테일러 시리즈를 배우게 됩니다. 몇 급수는 정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숫자로 만들어진 급수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조금 확장해서 an 대신에 an은 딱 정해진 숫자입니다. 근데 an 대신에 이렇게 cn 곱하기 xn을 넣은 이런 수열을 그리고 이 수열로 만들어진 급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x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함수인데 그것들을 무한번 더한 것처럼 보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얘를 굳이 좀 풀어서 써라. 그러면 당연히 제로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함수는 여기 첫 번째 항이 C1x, 두 번째 항은 C2x 제곱, 세 번째 항은 C3x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만 생각하고 나면 얘네들은 x에 0을 넣으면 전부 0이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을 생각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형태의 급수는 n은 1 대신에 n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n, xn들을 전부 더해놓은 함수를 우리가 파워 시리즈 혹은 몇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지금은 x는 0을 넣었을 때 c0만 딱 나타나는 함수잖아요. 그런데 이 x 대신에 x-a를 넣어서 몇 곱수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형태를 x의 파워들로 나타나니까 파워 시리즈라고 하고 얘는 x-a의 그 제곱, 세제곱 이런 파워들로 나타나니까 x-a에 대한 파워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x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이 아래는 x-a에 대한 파워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파워 시리즈는 책에 따라서 표현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A 중심 파워 시리즈 혹은 파워 시리즈 센터드 at A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파워 시리즈 about A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이 파워 시리즈는 이제 중심이 0인 파워 시리즈이기도 하고 센터가 제로인 파워 시리즈이기도 하고 제로에 대한 그래서 about zero의 파워 시리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운 개념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어요. AN들이 숫자일 때 우리가 그 숫자들의 그 급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AN이 혹시 숫자가 아니라 어떤 x에 관한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FN들의 서메이션 이런 함수들의 급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진 않아요. 여기서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 FN이 AN 곱하기 X의 N인 이런 X의 파워 형태로 나타나는 급수만 다룹니다. 그래서 이름이 파워 시리즈예요. 아주 간단한 예제들을 몇 개만 한번 파봅시다. 이런 거. 이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x의 n의 서메이션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당연히 지금 이 위에 있는 노테이션처럼 생각을 하면 이 cn이 n분의 1인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 파워 시리즈입니다. 맞죠? 얘는 xn승. 이거 뭐예요? cn이 당연히 콘스탄트 펑션 1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워 시리즈입니다. 정의는 간단하죠. 자, 이거 착각 많이 합니다. 이거를 한번 써봅시다. 얘를 쓰면 이거는 뭔가 x의 그냥 n승도 아니고 막 n제곱 같은 것도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써보면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습니다. 한번 써봅시다. 여기 첫 번째 n이 0일 때, 그 다음에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뭐 n이 4일 때까지 한번 써볼까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cn들이 중간중간에 0인 케이스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 시리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CN은 어떻게 고르나요? CN은 대부분 0이에요. 그렇지만 가끔 루트 n분의 1 만약에 n이 제곱수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n이 4거나 9거나 16이면 거기에 루트 취한 것 분의 1이고 나머지면 0인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시리즈예요. 3번 파워 시리즈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명백하게 파워 시리즈가 아닌 예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얘는 그냥 이 자체로만 보면 이 sin nx는 x에 관한 그 파워 형태, 즉 x의 n승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파워 시리즈가 아닌 겁니다. 물론 얘를 나중에 뭐 사인을 또 파워 시리즈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해서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파워 시리즈로 쓸 수는 있지만 우선 이 형태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급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급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수렴하냐, 발산하냐. 두 번째, 수렴한다면 그 수렴값은 얼마냐. 이 파워 시리즈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x가 숫자 하나가 딱 정해지면 정해진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숫자들의 급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은 x에 따라서 어떤 x에서는 수렴할 수도 있고 어떤 x에서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파워 시리즈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파워 시리즈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x는 0에서는 수렴합니다. 무조건 수렴해요. cn이 어떤 값이든. 왜? x는 0을 넣는 순간 그냥 이 파워 시리즈의 값은 C0잖아요. 그래서 X0는 무조건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점은 최소한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원래 숫자로 만들어진 수열에서는 급수에서는 언제 수렴하냐 발산하냐였는데 여기서는 문제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언제 수렴하고 발산하냐는 맞는데 어떤 X에서 수렴하고 어떤 X에서 발산하냐, 즉 수렴하는 X들을 다 찾아라 라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들의 급수에서는 수렴하냐 발산하냐, 함수의 급수에서는 수렴하는 x들의 집합이 뭐냐 라는 질문이랑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렴하면 그 값이 뭐냐가 당연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x에 대해서 그 값이 뭐냐, 그 값 썸이 뭐냐를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얘는 뭐 x가 0일 때도 수렴할 수 있고 x가 1일 때도 수렴할 수 있고 뭐 2분의 1 때도 수렴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수렴값이 다르겠습니다. 따라서 수렴값은 당연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함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x에 따른 함수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를 우리가 뭔가 복잡한 것들을 배우지 않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 n승을 더해라. 이거 우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초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비는 x잖아요. 그래서 얘는 x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수렴 안 하는 거고 x가 1이어도 수렴 안 하고 마이너스 1이어도 수렴 안 하잖아요. x가 1이면 수렴합니다. 수렴 값은 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우리가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최소한 한 예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뭔가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수렴한다. 이것 바깥에 있으면 발산한다. 그래서 수렴하는 x들의 모임은 이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썸이 뭐냐? 그럼 썸은 이렇게 나타난다 입니다. 기억하고 있읍시다. 방금 전에 파워 시리즈가 있으면 그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는 x들의 집합을 찾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cnxn을 더한 몇 급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는 x들의 모임을 이렇게 표시하고 우리가 얘를 the convergence set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set of convergence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는 x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 우리가 앞에서 급수 하나 딱 주어져 있으면 그것의 수렴과 발산을 찾는데도 시간을 많이 썼어야 됐습니다. 물론 테스트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배우긴 했지만 어떤 급수가 딱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테스트를 써야 되냐는 연습이 좀 필요한 거고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파워 시리즈는 성질이 굉장히 좋아서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정리,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 우리가 이런 파워 시리즈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의 set of convergence, 수렴 집합, 수렴하는 X들의 모임을 알고 싶다고 합시다. 얘는 복잡하게 나오지 않고 다음 세 종류 중에 하나로만 나옵니다. 먼저 얘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파워 시리즈는 수렴 집합이 절대로 공집합은 아닙니다. 왜? X는 0을 넣는 순간 얘는 값이 무조건 C0니까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부터 다 0이고 제로 번째 항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0은 무조건 수렴 집합이에요. 근데 운이 굉장히 나빠서 0 말고 나머지 점에서는, 나머지 X에서는 절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이 안 좋을 때는 그 더 셋 오브 컨버전스가 그 0만 있는 집합이에요. 두 번째로, 운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실수상에서 다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보통은 이 둘의 중간이겠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생김새가 이렇게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라는 인터벌에 혹시 끝점이 추가될 수도 있고 추가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케이스,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뒤에서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할 텐데요. 그 증명을 하기 전에 예제들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제들을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3번을 보면 3번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끝점이 마이너스 R 그리고 플러스 R입니다. 그 점들이 이 컨버전스 셋에, 더 셋 오브 컨버전스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4가지 타입이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들어있는 케이스, 물론, 그 다음에 하나만 들어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둘 다 들어있는 케이스, 이겁니다. 근데 물론 그 끝점이 좀 짜잘하긴 하지만 끝점 말고 사실 이 더 셋 오브 컨버전스를 잘 보면 이 R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점 딱 많아야 2개 빼고 나머지에 있는 그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다. 그러면 끝에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렴 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R은 이 더 셋 오브 컨버전스, 수렴 집합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서 이름을 따로 붙여줍니다. 이 R을 우리가 Radius of Convergence 혹은 수렴 반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그래서 이게 1차원 원입니다. 그렇죠. 이 0이라는 점에서 거리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점들의 모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 Radius of Convergence라고 부르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수학 2를 듣거나 아니면 뭐 복수함수 같은 다른 과목들을 듣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그 수렴 반경을 구하고 수렴 집합을 구하면 우리가 2차원 이상에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원처럼 나와요. 얘는 1차원이긴 하지만 이것도 뭐 1차원 원이니까 그런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이나 2번 같은 예에서도 R을 우리가 편의상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R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그래서 편의상 이 R을 무한대라고 놓겠습니다. 편의상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0도 물론 0,0 하면 공집합이긴 하지만 그러지 말고 편의상 R은 0이라고 놉시다. 그러면 가능한 모든 the set of convergence에 대해서 수렴 반경, radius of convergence가 잘 정의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컨버전스 셋의 R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따가 증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이렇게 그 수렴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났더니 얘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물론 집합인데 집합이 엄청나게 복잡하진 않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런, 물론 끝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A, P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사실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set of convergence라는 표현 대신에 interval of convergence, 수렴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요. 1차원에서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곧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레디우스 오브 컨버넌스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 끝점은 몰라요. 끝점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r부터 r 안에 있는 점에서는, 즉 수렴 반경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얘가 수렴하면 앱솔루트하게 수렴합니다. 즉 절대값을 붙인 것도 수렴해요.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급수의 경우에 그 수렴이 절대값을 붙여서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앱솔루틀리 컨버지랑 컨디셔널리 컨버지를 구분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파워 시리즈에서 끝점에서는 컨디셔널리 컨버전스가 주로 나와요. 하지만 이 끝점이 아닌 나머지 점, 마이너스 r부터 r 사이에서는, 물론 여기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는 모든 점이에요. 거기서는 이 파워 시리즈의 값이 앱솔루트 컨버지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증명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면은 R을 찾고 나서 끝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set of convergence, 수렴 집합을 전부 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R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R을 구하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뒤에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레이쇼 테스트나 루트 테스트를 써서 직접 레디우스 오브 컨버넌스를 찾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CRM B를 쓰면 좀 더 빠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XN을 무시해버리고 이 CN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CN 가지고 이 CN분의 CN 플러스 1의 극한을 생각을 합시다.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안타까운 일인데 혹시 극한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극한이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레디우스 오브 컨버넌스, 즉 이 파워 시리즈의 수렴 반경은 알파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극한값 분의 1이에요. 레이쇼 테스트랑 루트 테스트는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사실 루트 테스트가 레이쇼 테스트를 좀 포함하고 있는 형태긴 해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역시 루트 테스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김새 똑같죠. 루트 테스트에서 해당하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게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R은, 즉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는 그 알파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레이쇼 테스트나 루트 테스트를 증명할 때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수학원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예제들은 사실 루트 테스트도 별 필요 없고 레이쇼 테스트만 가지고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이쇼 테스트에 대해서만 예를 아주 간단하게 봐봅시다. 증명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리 A에서처럼 그 수렴 반경이 있고 이제 그 수렴 집합이 컨버넌스 셋이 이렇게 이 1, 2, 3번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R, R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가 이 맨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파워 시리즈에 레이쇼 테스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지? 얘는 우리가 그 앞에서 말했던 숫자의 급수로 한번 생각을 하면 x가 딱 고정이 돼 있다고 쳐요. 그래서 고정이 된 x에 대해서, 그래서 x가 딱 하나가 정해져 있다고 치면 an을 만약에 우리가 cn 곱하기 xn이라고 놔봅시다. x가 딱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숫자잖아요. 그리고 이 서메이션 an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숫자들의 급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의 급수에 대한 레이쇼 테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레이쇼 테스트의 스테이트먼트가 뭐였나요? 얘가 언제 수렴하는지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인 l이 있다고 하자. 없으면 아무 얘기도 못하고요. 얘가 1보다 작으면 수렴. 맞죠? 얘가 1보다 크면 그러면 발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쇼 테스트였습니다. 비율 판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여기서 그 an이 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극한을 생각을 하면 이거 뭐 xx 나눠지고 cn이랑 cn 플러스 1 나눠지는데 우리가 cn분의 cn 플러스 1의 극한이 알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알파 곱하기 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레이쇼 테스트를 써봅시다. 얘가 1보다 크면 발산, 1보다 작으면 수렴입니다. 그쵸.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수렴해요.
동시로 얘기하면 x가 알파분의 1보다 작으면 수렴하는 거예요. 그쵸? 방금 말했듯이 L이 1보다 크면 발산합니다. 이거 똑같이 동시 조건으로 얘기를 하면 x가 알파분의 1보다 크면 발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논리를 쭉 봤더니 어디 보자.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에서 알파분의 1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마이너스 알파분의 1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데서는 수렴하고 이것보다 큰 데서는 발산하는 겁니다. 발산하는 건 색깔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이건 여기선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분의 1일 때는 신경 쓰지 말고 왜 우리가 수렴 반경만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거 수렴 반경이 알파분의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COMP의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의 증명입니다. 사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한번 해보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략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딱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그 0 중심의 파워 시리즈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알파 중심의 파워 시리즈도 역시 A 중심의 파워 시리즈도 역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셋 오브 컨버전스의 정의에서 당연히 이 파워 시리즈가 수렴하는 x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파워 시리즈는 무조건 수렴하는 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지? x가 a일 때 무조건 수렴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리는 똑같아집니다. 가장 수렴하는 점이 없을 때, 즉 a에서만 수렴하거나 아니면 전체 집합에서 수렴하거나 아니면 a 중심에서 반지름이 r인 원 안에서 수렴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얘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얘를 생각을 해봐요. 얘는 우리가 cn 곱하기 y의 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y는 x-a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쵸? 그래서 이런 보면은 y가 이 1, 2, 3번 중에 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즉 x-a가 1, 2, 3번 중에 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따라서 x는 원래 1, 2, 3번의 집합에다가 전부 스몰 a만큼 더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스몰 a 더하니까 얘였죠. 얘 스몰 a 더해봤자 그대로죠. 얘 양변에 스몰 a 더하면 얘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양한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그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예제들을 가져오고 이것들은 처음이니까 방법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컨버전스 셋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사실 이 C가 상수니까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서메이션 x의 n승이랑 똑같습니다. 그쵸? 우리 얘가 언제 수렴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1일 때도 수렴하네, 마이너스 1일 때도 수렴하네, 하지만 1보다 작으면 전부 수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합은 마이너스 1부터 1이에요. 물론, radius of convergence가 뭐냐? 그럼 0 중심, 왼쪽, 오른쪽을 얼마나 갔냐니까 이 정의에 의해서 R은 1입니다. 그렇죠. 얘는 거꾸로 생각을 한 거네요. 하지만 보통은 R을 먼저 구하는 게 쉽습니다. 한번 아주 천천히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앞에서도 얘기했던 레이쇼 테스트. 아주 많이 쓰니까 여기 적어놨습니다. 얘 극한이 있을 때 1보다 작으면 수렴, 크면 발산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인 이 n분의 1 x n승을 한번 봐봅시다. 먼저 책에서 나온 풀이 그리고 이 공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증명을 한번 써봅시다. 좀 길긴 한데 아주 길진 않아요. 우리가 레이쇼 테스트를 쓰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AN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n분의 1 곱하기 x n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x가 하나가 딱 고정이 되어 있다고 치고 그 서메이션 an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서메이션 an에 우리가 알고 있던 레이쇼 테스트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비율 판정을 적용을 해봅시다. 극한이 존재하면 오케이. 1만 아니면 좋겠는데 극한이 안 존재하면 딴 방법 써야지. 근데 이런 예제를 한 거 보니까 존재하겠죠. 이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an이 이거니까 an 플러스 1 썼어요. 이거 n분의 1로 가고 이거 약분되니까 당연히 x입니다. 그쵸? 그래서 레이쇼 테스트에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하는 거예요. 한번 써봤습니다. 1보다 작으면 수렴. 물론 수렴인데 강력하게 수렴해요.
절대 수렴합니다. 그리고 1보다 크면 발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radius of convergence의 정의에 의해서 R은 1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컨버전스 셋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무조건 수렴하는데 끝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얘를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정리 B를 사용해서도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 B에서는 우리가 뭘 했냐면 이 xn을 빼버리고 이 n분의 1,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n만 생각을 해서 얘의 레이쇼 테스트 비슷한 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역수를 생각을 한 겁니다. 한번 써봤습니다. 자, cn분의 cn 플러스 1의 극한을 생각을 해요. 물론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얘는 1이죠. 그죠? n분의 n 플러스 1분의 n의 극한이니까. 따라서 r은 그 역수인 1인 거예요. 첫 번째로 해도 되고 두 번째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끝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직접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x가 1일 때는 얘는 1을 넣으면 그 n분의 1의 합이잖아요. 얘 우리 하모닉 시리즈 발산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즉 얼터네이팅 시리즈이기 때문에 얼터네이팅 시리즈 테스트 교대급수 판정에 의해서 수렴합니다. 따라서 1에서는 발산, 마이너스 1에서는 수렴이에요. 그래서 셋 오브 컨버전스가 마이너스 1에서 수렴, 1에서 발산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셋 오브 컨버전스가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봐도 인터벌이네? 그래서 인터벌 오브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봐봅시다. 얘는 오히려 두 번째보다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훨씬 쉽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형식으로 한번 증명해보죠. 책에서 나온 것처럼 레이쇼 테스트를 한번 써봅시다. 얘 전체를 AN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을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XN 싹 나누고 X만 남고 N 팩토리얼 사라지고 N 플러스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는 뭐예요? 극한이 N 플러스 1분의 X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가 어떤 수든지 하나를 딱 고정해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0입니다. 이거 가끔 착각을 하는데요. 이거 X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X를 딱 고정시켜 놓고 각각의 X마다 극한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무지무지 커도 그 값이 고정돼 있으면 극한은 0인 거지. 물론 이제 X가 1일 때랑 X가 100일 때랑 그 떨어지는 속도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L이 0이니까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수렴하는 거예요. X가 딱 고정돼 있으면 거기서 서메이션 CN, XN이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이 수렴 반경은 무한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두 번째 방법처럼 우리 그 시오렘 B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X가 없으니까 좀 더 간단하긴 하죠. 우리가 CN이 여기서는 뭐예요? N 팩토리얼 분의 1인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CN분의 CN 플러스 1의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N 팩토리얼 분의 1분의 N 플러스 1분의 1 팩토리얼이니까 얘는 리미트 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0입니다.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이 역수인 R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얘가 무한대면 끝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니까. 그래서 얘는 수렴 반경은 무한대고 그 다음에 수렴 집합은 실수 전체. 얘를 뭐 수렴 집합처럼 쓰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어떻게 둘 중에 어떤 걸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네 번째 예제를 역시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도 그 AN이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합친 n 팩토리얼 xn이라는 형태고요. cn은 단순히 그냥 n 팩토리얼입니다. 얘도 레이쇼 테스트를 한번 사용해 보면 an분의 an 플러스 1 이거 다 약분되죠. n 플러스 1 남고 x 하나 딱 남네요. 그래서 값은 x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얘는 x가 0일 때는 수렴하는데 x가 0이 아닌 어떤 값이든 간에 n 플러스 1의 극한을 생각을 하면 무한대니까
1보다 크네요. 따라서 얘는 그 0 말고 다른 점에서는 당연히 수렴하지 않고, 따라서 컨버전스 셋을 찾아라, 셋 오브 컨버전스를 찾아라, 그러면 이런 0만 있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얘를 그 앞에 얘기했던 CRM B를 사용해도 훨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CN이 n 팩토리얼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n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의 극한 생각하면 n 플러스 1의 극한이니까 당연히 무한대입니다. 수렴 반경은 radius of convergence는 얘의 역수니까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adius of convergence는 0이고요. 수렴하는 집합은 이 0만 포함하는 한 점으로 이루어진 집합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얘는 지금 홀수 번째 항은 없고 짝수 번째 항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AN을 구해라. 그러면 EN이 뭐 EN분의 1 X의 EN, 그러니까 CEN 이런 거죠. 그 다음에 0 이렇게 된 A의 EN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AN분의 EN 플러스 1 그러면 가끔씩 음수 0이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거 그렇다고 CN분의 CN 플러스 1 하기에도 뭐 EN분의 1 0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요. 그러지 말고 이거를 우리가 파워 시리즈를 생각을 할 때는 n번째 항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냥 전부 합쳐가지고 n번째 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bn은 EC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전체를 그냥 b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bn에 대해서 그 레이셔 테스트를 쓸 수가 있겠죠. 이를 쓰면은 bn 분의 bn 플러스 1 이었습니다. 얘는 x가 두 개가 남네요. 그쵸? 그리고 en 플러스 2 이거는 극한이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x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l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니까, 따라서 x제곱이 1보다 작은 거랑 x가 1보다 작은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으면 수렴, 얘가 1보다 크면 발산. 근데 이 제곱을 넣으나 빼나 1보다 크다 작다라는 컨디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R은 모르겠고, R이 그 끝점은 모르겠고 R이 1이구나, 마이너스 1부터 1 안에 있는 점들은 전부 수렴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adius of convergence는 1이에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당연히 그 끝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운이 나빠서 양쪽 끝점에서 전부 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둘 다 여기 제곱이니까 그냥 다 값이 1이 되고, 그래서 서메이션 2n분의 1 둘 다 하모닉 시리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radius of convergence는 방금 구한 대로 1, set of convergence는 끝점은 포함을 안 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간단하죠? 자, 마지막 문제도 비슷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우리 책에는 직접 레이쇼 테스트를 써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봐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디우스 컨버전스를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잘 보면 얘는 0 중심 파워 시리즈가 아니에요. 3 중심 파워 시리즈입니다. 그쵸? 센터드 3예요. 그래서 얘를 제로 중심 파워 시리즈로 옮겨서 한번 풀어봅시다.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까 얘기했던 대로 x-3 대신에 y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y의 n승 나누기 n의 서메이션, 뭐 y는 3일 때 아니지 x-3일 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x-3일 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파워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거 그냥 CN이 n분의 1인 형태니까 이거 우리 수렴 반경 구할 수 있고요. 사실 저 2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수렴하는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무조건 수렴하고, 이거 보면은 1 넣으면 n분의 1의 합이니까 발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교대급수, 얼터네이팅 시리즈니까 수렴.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1은 발산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얘는 y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가 어떤 범위 안에 있느냐죠. 근데 y는 아까 우리가 x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각각 3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원하는 컨버전스 셋은 2,4예요. 그래서 레디우스 컨버전스는 1이고 컨버전스 셋은 2,4, 2를 왼쪽에 포함하는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른 예제를 두 개를 더 봐봅시다. 얘는 역시 책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책에 한 가지 방법으로 풀었으니까 우리 좀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자.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3의 n 플러스 1분의 n, x 더하기 2의 n승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2 센터인 파워 시리즈이네요. 맞죠? 그냥 한번 써봅시다. 얘는 파워 시리즈긴 해요. 근데 얘는 2에서의 파워 시리즈예요. 2에 대한 파워 시리즈 혹은 centered at 2예요. 물론 x 플러스 2에 대한 파워 시리즈라고 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얘를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그 레이쇼 테스트를 사용해서 풀어봅시다. 우리가 사실 그래서 그 앞에서 다양한 많은 테스트들을 증명을 했는데 뭐 많이 써요. 그 컴패리즌 테스트 같은 것도 특히 많이 쓰는데 그거를 레이쇼 테스트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레이쇼 테스트를 파워 시리즈에서는 훨씬 많이 씁니다. 이게 수학 원에서 다루는 그 파워 시리즈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루트 테스트 잘 안 써요. 자, 어쨌든 그래서 레이쇼 테스트를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AN이 뭐냐? 이 전체가 AN인 거예요. 이 전체가 AN인 거예요.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의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뭐 더 쓸 거 있나? 그냥 한번 써봅시다. 마지막이니까. 3의 n 플러스 1 분의 n x 플러스 2의 n승 분의 3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거 없어지고 3만 남네요. 맞죠? n 플러스 1은 뭐 극한으로 가면은 1이니까 상관없고 나머지도 싹 없애고 나면 x 플러스 2가 위에 남습니다. 그래서 l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레이쇼 테스트를 적용하면 이 L 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 맞죠?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을 조건은 x 플러스 2가 절대값을 취했을 때 3보다 작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렴하는 거예요. 부등호가 바뀌면 발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수렴하는 집합을 찾아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2 3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5부터 1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5랑 1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5랑 1을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5랑 1을 넣으면 3의 n승이 돼요. 그쵸? 그래서 그거 나누고 나면 서메이션 n이 돼서 둘 다 발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컨버전스 셋을 찾아라. 그러면 컨버전스 셋은 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마이너스 5,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풀이에요. 우리가 CORM B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뭐 다 똑같지만 우리가 x 플러스 2의 n승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cn인 즉 3의 n 플러스 1분의 n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아주 약간 간단합니다. 사실 똑같은 거예요. 증명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보면 cn분의 cn 플러스 1의 절대값의 극한은 계산 안 해도 3분의 1인 거 맞죠? 그래서 radius of convergence는 3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3,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3, 플러스 3만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게 우선은 수렴하는 집합에서 그 양 끝점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네.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수렴하지 않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으니까 컨버전스 셋은 이겁니다. 똑같은 결과예요. 뭐가 간단한지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어쨌든 풀면 됩니다. 자, 아니면 방금 전 페이지에 했던 것처럼 이거 좀 복잡해 보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0 중심 파워 시리즈는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하니까 그걸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우리가 x 플러스 2를 y라고 넣는 순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쵸? 여기는 y는 지금 x 플러스 2인 겁니다. 얘는 radius of convergence를 구해라.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이 첫 번째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들이 딱 사라졌으니까 그나마 좀 구하기 쉽겠습니다. 이거 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해보면 R은 3입니다. 예를 들어 그 CORM B를 쓴다. 그러면
그 알파가 3분의 1인 거죠. 따라서 R은 3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이 급수의 끝점, 즉 마이너스 3과 3에서 수렴하는지 발생하는지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원래 체크 마이너스 5랑 1에서 체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보기는 편합니다. 왜냐면 3 넣는 순간 이거 이yn이랑 이거랑 약분돼서 3분의 n의 서메이션이다 라는 게 거의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어쨌든 3분의 n도 수렴하지 않고 3분의 마이너스 1의 n승도 수렴하지 않으니까 둘 다 수렴하지 않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3이 수렴집합입니다. y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얘가 x 플러스 2니까 x에 대해서 바꿔줘야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서 둘 다 마이너스 2씩 더해주면 마이너스 5부터 1까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게 편한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자,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책에 나와 있는 이 예제를 같은 방식으로 풀면 재미없으니까 또 다르게 풀어봅시다. 지금 그 레이쇼 테스트랑 CORM B를 사용을 해서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 제로 중심 파워 시리즈로 옮기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치환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x-1을 y로 놓으면 단순히 이게 되겠네요. 그쵸? 얘 한번 구해봅시다. 알파 구할 수 있죠. 이거 뭐야? 그냥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은 극한 1로 가니까 그냥 3의 n승분의 3의 n 플러스 1승. 그래서 알파는 3인 거예요. 따라서 레디우스 오브 컨버전스는 그 역수, 즉 3분의 1인 겁니다.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는 오케이. 끝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이거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그 시리즈가 루트 m 플러스 1분의 1의 썸 이게 되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발산하죠. p 테스트에서 p가 0.5인 경우니까. 자, y가 3분의 1일 때는 루트 m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의 서메이션 이게 되겠습니다. 이거 점점 줄어드는 함수 x 플러스 1의 루트 분의 1인데 그 x 플러스 1의 루트 취하고 그거 분의 1 생각을 하면 0으로 가잖아요. 당연 연속 함수고 따라서 교대급수 판정 혹은 얼터네이팅 시리즈 테스트에서 역시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수렴하는 거네. 따라서 3분의 1에서는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y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부터 3분의 1일 때까지 왼쪽은 포함 안 하고 오른쪽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때 수렴하는 거고 x로 바꾸려면 y가 x-1이니까 그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다 1을 더하면 돼요. 즉 3분의 2부터 3분의 4까지. 즉 이 집합이 컨버전스 셋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3분의 2부터 3분의 4까지는 x를 어떤 걸 잡더라도 앱솔루틀리 컨버즈예요. 맞죠? 근데 3분의 4에서는 앱솔루틀리 컨버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의 4에서는 컨디셔널리 컨버지, 나머지 중간에 있는 점들에서는 앱솔루틀리 컨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정리 A, 컨버전스 셋이 이런 형태다. 물론 R이 0일 수도 있고요. R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여기에다가 끝점을 살짝 넣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근데 딱 하나 조금 조심해야 되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증명이에요. 그래서 그 증명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첨자가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따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합시다. 근데 x에서 수렴한다고 하자. 그러면 x가 좀 헷갈리니까 특정한 점인 x1에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수렴하는 급수가 있으면 n번째 항은 0으로 갑니다. 뭐였지? n스텀 테스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에 x1을 넣으면 수렴하니까 당연히 얘가 수렴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 n번째 항, 즉 cnx1의 n은 극한이 0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수렴하니까 극한이 0으로 간다. n스텀 테스트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니까 n이 무지무지 크면 얘가 1보다는 작겠지. 그쵸? 0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1보다 작아야지. 1보다 큰 게 무지무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는 얘가 1보다 작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 입실론 n 정의로 엄밀하게 쓸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x1보다 절대값이 작은 y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cny의 합, 이 cnyn 이거를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근데 우리가 얘가 수렴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비교 판정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쓰면 어떻게 되나? 얘는 우리가 곱해가지고 둘로 나누면 이렇게 cnx1의 n승 곱하기 x1분의 y의 n승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n이 점점 크면 n이 무지무지 커지면 1보다 작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위에서. 그쵸? 그래서 1보다 작으니까 이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아래 크게 동그라미 친 거는 1보다 작으니까. 자, 이 얘기는 뭐지? 우리가 x1보다 y가 작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1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쵸? 따라서 이게 1보다 작은 값의 n이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 이상부터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는 거는 그냥 기하급수니까 수렴하는 거고 이게 수렴하니까 비교 판정에서 얘도 수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이상부터는 이 서메이션 CNYM보다 이 기하급수가 크고 나머지는 유한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보너스로 수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절대값이 수렴하니까 앱솔루트하게 수렴하구나. 절대 수렴하구나 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정리 A를 얘기할 때 덤으로 붙여놨던 그 스테이트먼트도 같이 증명을 한 거예요. 자, 증명이 거의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얘 응용이기만 해요. 자, 이제는 사실 이 1번을 사용하는 건데 얘가 이 cn, xn이라는 이 수열이 한번 발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1에서. 그리고 그 x1보다 큰 y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cnyn이 수렴할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0이 있고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서 발산한다고 x가 x1 여기서 발산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혹시 y에서 수렴하면 1번 조건 때문에 y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전부 수렴해야 되잖아요. 모순이네. 그쵸? 그래서 이 x보다 x1보다 큰 y에서는 수렴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쵸?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버전스 셋을 생각을 하면 폼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입니다. 왜? 자, 그림으로 봅시다. 우리가 수직선상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이 점이 있으면 우리가 마이너스 x1도 같이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있는 점에서는 모두 수렴해야 됩니다. 1번 조건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내가 이 점에서도 수렴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점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에서는 전부 수렴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 한번 발산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얘가 x4다. 그러면 마이너스 x4가 있겠지. 여기서는 전부 다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는 것을 점점 늘려가고 발산하는 것을 중간에 만나다 보면 뭐 값은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할 테니까 어떤 경계가 있겠죠. 그 경계까지 가면 그 바깥은 전부 발산하고 그 안에는 전부 수렴하는 이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여기서는 끝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끝점 말고는 이렇게 마이너스 r부터 r까지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뒷면 간단하죠. 이런 모양이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가 좀 삐죽 나왔으면 오른쪽이 삐죽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왼쪽보다 더 나왔을 테니까 그 점을 하나 택하면 마이너스 붙여도 수렴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는 증명이었습니다.
끝점은 우리가 아무 얘기도 못하니까 끝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전까지 몇 곱수의 아주 기초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몇 곱수는 일반적인 함수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테일러 시리즈를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몇 곱수 형태의 함수 표현을 많이 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몇 곱수도 사실은 급수니까 우리가 사칙연산 같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운이 굉장히 좋게 미분, 적분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그 파워 시리즈 하나를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적당한 숫자 넣거나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해가지고 다른 파워 시리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테일러 시리즈를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제들인데요. 그런 것들 다 안 보고 아주 간단한 예 하나만 이 챕터 섹션 11.9에서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 1-x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우리가 이 x의 n승의 몇 급수 표현이었습니다. 맞죠? 얘는 우리 더하고 나면 그 x가 1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1-x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아, 물론 두 함수가 중요한데요. 두 함수가 모든 x에서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이 함수는 x가 1보다 큰 영역에서도 정의가 잘 돼요. 그쵸? x가 1만 아니면 정의가 잘 돼요. 하지만 이 몇 급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의 자체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정의역은 왼쪽 함수가 큽니다. 오른쪽 함수랑 왼쪽 함수의 정의역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이 수렴 반경 안에서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는 우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있읍시다. 그래서 수렴 반경 그리고 수렴 집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를 그 몇 곱수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합시다. 물론 이제 뒤에서 테일러 곱수를 사용해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얘는 잘 보면 얘랑 되게 비슷해요. 원래 있는 함수랑.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제곱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왜? 사실 뒤에서 보겠지만 함수를 몇 곱수 형태로 나타내면 그 형태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위에 있는 형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제곱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제곱을 넣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좀 더 풀어 써볼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마이너스 x 제곱이 얘는 x가 1보다 작은 영역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우리가 x 대신에 넣은 마이너스 x 제곱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영역에서 돼야 돼요. 물론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랑 영역이 똑같은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the set of convergence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기는 합니다. 다른 예제들도 한번 봐보죠. x 플러스 3분의 1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1-x분의 1 꼴로 바꾸고 싶어요. 단 x가 1보다 작은 형태로. 그래서 얘를 보면 어디 보자. 이 3이 좀 문제네. 3으로 나눠요. 그리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x를 넣은 여기에다가 원래식에다가 넣은 형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몇 곱수 1-x분의 1의 몇 곱수 형태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x를 넣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요.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언제? 마이너스 x 나누기 3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서. 그쵸? 이때 필요한 거니까. 자, 이 영역을 조금 바꿔 쓰면 x가 3보다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3부터 3까지 이 영역이 컨버전스 셋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랑 3은 사실은 1-x분의 1에서도 수렴 안 하니까 체크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찝찝하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마이너스 3 넣으면 둘 다 수렴 안 합니다. 자, 이렇게 x 플러스 3분의 x의 5승이라는 몇 곱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 함수의 몇 곱수 표현을 한번 살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해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거. 얘는 이 위에 있는 2번에다가 x의 5승을 곱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해놨던 거에다가 x의 5승을 곱해놓으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물론 얘는
그 우리가 파워 시리즈 그러면 이제 x의 n승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x의 n 형태로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인덱스 쉬프팅을 하면 됩니다. x 더 여기서 n 더하기 5를 s라고 나와요. 그럼 얘는 s가 되는 거죠. 그리고 n은 s-5니까 얘는 s-4가 되고 얘는 n이 s-5가 되고 그러면 s는 5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뭐 s-5나 s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의 n승은 똑같으니까 여기서 s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n으로 바꿔준 형태입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바꿔주는 걸 우리가 인덱스 쉬프팅이라고 하고 그 이제 서메이션이 포함된 복잡한 식 같은 걸 계산을 할 때 종종 쓰는 테크닉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는 x가 3보다 작은 영역에서 수렴합니다. 왜?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x의 5승은 생각할 필요 없나? x의 5승은 모든 x, 실수상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복잡하지 않다.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넣은 다음에 x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나타내고 거기다가 스몰 x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 몇 급수 표현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에러 근사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 급수 표현의 특수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미 다뤘던 적분 판정이나 아니면 얼터네이팅 시리즈 테스트를 사용한 문제로 보통은 바꿔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는 예제 중에 하나가 아주 어렵진 않은 이그젠플 8이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몇 급수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몇 급수들을 파워 시리즈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어요. 그냥 우리 다항식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랑 거의 같습니다. 근데 얘를 미분할 수도 적분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조금 신기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미분이 왼쪽 미분하면 오른쪽 하나하나 미분하는 거랑 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증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증명은 수학원 수준에서는 못하고 해석개론도 해석개론 2라는 과목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쓰려고 해요. 결과는 다행히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f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해서 이렇게 수렴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r이 radius of convergence라고 해봐요. 그러면 똑같은 수렴 반경에서 얘 미분할 수 있습니다. 미분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미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n은 1부터 시작했지? n은 0부터라고 써도 돼요. 하지만 n이 0일 때는 의미가 없잖아요. 0 곱하기니까. 그래서 그냥 뺀 겁니다.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은 항을 하나하나 적분한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적분상수가 있긴 있어야지. 적분상수 가끔 빼먹어서 실수 많이 합니다.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x의 1승, x의 2승, x의 3승 이런 항들이 있는 거니까 x의 0승에 대한 항은 적분상수가 채워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c 더하기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xn으로 바꿀 때 이 계수가 어떻게 될까? n분의 cn-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쉬프팅이에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사실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이 1이랑 2에서 나오는 급수의 수렴 반경도 그러니까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면 파워 시리즈의 radius of convergence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 얘기가 이거예요. radius의 복수형이 ready예요. 자, 물론 증명은 까다롭고 증명 안 하는데 우리가 아주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알파가 있었다고 쳐요. 리미트 cn분의 cn 플러스 1 얘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증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있었다고 치면 미분한 것의 radius of convergence는 어떻게 구하나요? 미분한 것의 radius of convergence는 nc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cn 플러스 1 이거예요. 그쵸? 근데 n분의 n 플러스 1의 극한은
1이니까 얘는 알파랑 똑같은 거예요. 즉 원래 수렴 반경이랑 똑같은 겁니다. 적분도 마찬가지네. 뭐 적분 쓸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얘는 cn 나누기 n 플러스 1, cn 플러스 1 나누기 n 플러스 2. 이거의 극한이랑 똑같은데 얘도 극한이 알파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레이쇼 테스트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었으면 그러면 증명은 쉽구나. 물론 일반적일 때는 증명을 조금 더 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건 수학원에서 우리는 하진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 파워 시리즈는 각각 항별로 미분하고 적분할 수 있다. 라는 간단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예제만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거 보지 말고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정확하게 썸을 계산할 수 있었던 시리즈인 이 서메이션 xn들을 봅시다. 물론 x가 1보다 클 때는 모르고요. 발산하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는 확실하게 이 함수랑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번 미분해 봅시다. 왼쪽 함수 미분하면 얘예요. 급수를 미분해 봅시다. 이거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인가? 이겁니다. 여기서 미분한 거를 한번 써봅시다. 다 당연히 미분할 수 있지. 이거 1 미분은 하면 0이고요. x 미분했고요. x 제곱 미분했고 x의 3승 미분했고 뭐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그쵸? 얘를 x의 n승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나타내고 싶으면 인덱스 시프팅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 n은 1부터 n-1이니까 n 대신에 n은 0부터로 바꿔진 것 뿐입니다. 애매하면 여기서 s는 n-1로 바꾸고 s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s를 n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마이너스 로그 1-x라는 함수. 이런 함수를 대체 왜 생각했지? 이 밑줄 친 함수를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적분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함수를 적분한 거지. 네, 이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그 서메이션 x의 n승을 적분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의 n승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c를 구해 봅시다.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되니까 뭐 적당한 값 넣어서 구해 보면 되겠네. x는 0 넣어 봅시다. 0을 넣으면 오른쪽은 c, 왼쪽은 0. 따라서 c는 0. 그렇죠. 그래서 c는 0이니까 없어지고 얘가 나왔습니다.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얘를 다시 x의 n승에 대해서 인덱스 시프팅을 해서 써보면 역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역시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을 s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쉽죠. 자,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수렴하는 건 맞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컨버전스 셋이 얘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에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잘 알고 있는 거네요. 얘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수렴하고 1일 때는 발산합니다. 하모닉 시리즈고 얼터네이팅 시리즈니까 각각. 그렇죠. 그래서 컨버전스 셋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에서는 수렴하고 1에서는 발산하는 거예요. 수렴 반경이 같다고 수렴 집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자, 미분을 하면 cn이 커졌어요. n을 곱해주니까. 그러니까 수렴을 더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그쵸? 적분을 하면 cn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뭔가 큰 값으로 나눠가지고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렴 집합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의 안에 있는 점들. 그래서 수렴 반경은 변하지 않지만 미분을 하면 끝점에서 수렴했던 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적분을 하면 원래 함수에서는 수렴을 안 했지만 적분을 했으면 거기서는 끝점에서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제들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쵸? 얘를 마이너스 1에서 수렴하는데 미분하면 얘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수렴 안 하잖아요. 자, 이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얘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2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전체 그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네? 그쵸? 마이너스 1,1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아크 탄젠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조금 까다롭네.
하지만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크탄젠트는 적분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유리함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적분입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앞서 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이 급수에 x 대신 마이너스 x제곱을 넣으면 됩니다. 즉 얘의 적분이에요. 물론 적분 상수가 나오겠지. 따라서 c 더하기 이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분한 거예요. 적분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 아크탄젠트랑 얘랑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숫자를 하나 넣어봅시다. 0 한번 넣어볼까요? 0 넣으면 오른쪽은 0, 왼쪽은 어디 보자. 왼쪽은 아크탄젠트 0이니까 역시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C는 0이네. 그래서 C는 필요가 없었구나.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1에서 역시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끝점에서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아크탄젠트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 C값을 구하게 했는데 사실 C값을 안 구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는 제로 중심 파워 시리즈잖아요. 물론 A 중심 파워 시리즈일 땐 다릅니다. 제로 중심 파워 시리즈이기 때문에 1-x분의 1을 이렇게 하는 대신에 얘를 변수를 바꿔요. t로. x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0부터 x까지 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부터 x까지 t에 관한 적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c를 그냥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하게 파워 시리즈의 그냥 특성들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냥 파워 시리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계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계산은 복잡한 건 없고, 다만 그냥 단순 계산, 그리고 적당히 알고 있는 파워 시리즈에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해서 만드는 것들, 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워 시리즈는 개념 알고, 그리고 컨버전스 셋이 어떻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건 없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테일러 시리즈가 수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